뉴욕주 학교에서 HPV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켄색 대학병원과 잉그루드 병원이 합병합니다. 펠리세이즈 팍 공립교가 증개축을 위한 타운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다크웹의 아동 음란물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매한 한국인 223명이 검거됐습니다. 뉴저지의 10대 자살률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욕주가 사산 임산부 가정에 $2,000 세제 혜택을 추진합니다. 달러 가치가 사상 최고치로 세계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미국의 소비 감소로 증시가 위축됐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모든 학교에서 HPV 백신 접종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보도 박정우 기자입니다. 뉴욕주의 학교에서 HPV 백신 접종을 의무화합니다. HPV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자궁경부암 발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성관계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고 남성과 여성 모두 감염 대상입니다. 브래드 올리만 뉴욕주 상원의원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 HPV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100여 종의 HPV 중 30종은 성관계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감염의 증상은 피부와 상기도, 폐, 식도, 외음 항문부, 질, 자궁경부, 방광 등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납니다. HPV 백신 접종으로 연간 3만 3천여 명 이상 암을 유발하는 HPV 확산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잉그루드 병원의 아쉬인 의사는 11살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어 어린 나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며 뉴욕주의 학교에서 HPV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은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So ideally, I think the recommendation is to start around age 10, 11 before they become sexually active. That stems from the fact that there are multiple strains of HPV that can cause cancer. So even if you have some of them, you can still protect yourself against acquiring the other strains.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HPV로 발병하는 암의 92%는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 가능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저지 해켄색 대학병원이 잉그루드 병원을 합병합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잉그루드 병원이 해켄색 대학병원 계열병원으로 합병됩니다. 130년간 독립적으로 운영됐지만 이제는 해켄색 잉그루드 병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병원은 뉴저지 주 검찰과 연방거래위원회 승인 심사를 거친 후 최종 합병하게 됩니다. 승인 절차는 약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병원 모두 버겐 카운티의 한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 종합병원입니다. 잉그루드 병원의 경우 6명의 한인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고 매일 약 100여 명의 한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한인들을 위해 한인 대상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해 두 병원의 합병은 한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코리안 센터가 있는 이유가 사실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병원 이용을 갖다가 많이 꺼리끼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이 코리안 페이션 내비게이터 그리고 코리안 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안 돼서 아니면은 내가 아픈 거를 알리기 싫어서 그런 이유로 병원에 오시는 거를 꺼리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해켄색 대학병원은 잉그루드 병원을 합병하는 조건으로 $4억 투자를 약속했고 새 수술실 확충과 심장치료시설 확대, 외래 환자 진료시설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잉그루드 병원 측은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병을 통해 뉴저지 전역에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계약 서명 이후 진료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재무 부분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으며 뉴저지 주 검찰청과 뉴저지 주 보건국 및 연방무역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지난 15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홀에서 펠팍 공립교 증개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타운홀에서 열린 펠팍 공립교 증개축 주민투표 관련 한인 유권자 대상 설명회에 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교육감의 인사와 유권자 협의회 대표의 경과 설명 후 1시간 반 동안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증개축 예산 책정을 둘러싼 논의는 올 초부터 지속됐고 공청회와 설명회를 3회 개최했지만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한인 주민들이 타운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군장 교육위원회 측에 증개축의 원인과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시릴로 학군장은 펠팍 공립학교들은 지난 40년간 큰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봄부터 수차례 공청회와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보수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군장이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민은 펠팍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하지만 20년간 추가 재산세를 짊어지게 될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에 유권자협의회는 총 3,300만 불의 추가 재산세에 주민부담금 2천만 불의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민들이 찬반 투표에 꼭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것이 이번 모임의 목적이었고 유권자협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밝혔듯이 총 수리 예산 3,300만 불 중에서 주민들이 2천만 불 정도를 한다면은 주민들은 찬성할 수 있도록 유권자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펠팍 주민들은 오는 11월 5일 본선거에서 6,110만 달러 규모의 증개축 프로젝트의 찬반 여부에 투표하게 됩니다. KBTV 뉴스 박정우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300여 명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은 2017년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 32개국에서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입니다. 미국에서는 매사추세츠주 샤론에 거주하는 홍모 씨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정모 씨 등 한인 2명을 비롯해 92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한국 경찰청,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국세청, 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의 공조로 진행됐습니다.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주소 확인이 어렵도록 고안된 인터넷 영역으로 운영자나 이용자 추적이 어려워 아동 음란물 유통이나 마약 거래 등에 활용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어제 오전 워싱턴 DC 연방검사실에서 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미 수사당국이 각국과 공조 수사를 통해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의 하나를 단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에서 10대들의 극단적 선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뉴저지에서 청소년 100명이 자살했습니다. 이 수치는 1년 전보다 35% 증가한 것이었고 약 10년 전인 2008년보다 66%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심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는 부재합니다. 전국 학교 상담가 협회는 상담교사 1명당 학생 250명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의 700여 학군 가운데 이 기준을 지키는 곳은 19%에 불과합니다. 100여 학군에서는 학생당 상담사 비율이 500대 1이 넘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학생은 많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전문의나 상담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학교 외부에서도 10대들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의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을 받지 않는 전문의가 많아 비용 부담도 큽니다. 뉴저지주 의회는 7학년부터 12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뱃속 태아를 사산한 임산부 가정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주에서 매년 약 1,500건의 사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5일 데이빗 버치왈드 뉴욕주 하원 의원과 셀리 메이어 뉴욕주 상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태아를 사산한 임산부 가정에 $2,00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주는 전국에서 6번째로 뱃속 아이를 사산한 가정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가 됩니다. 메이어 주 상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뱃속 아이를 잃은 부모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무역 가중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달러화의 무역 가중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미국 증시에도 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역 가중 가치는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달러화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미국의 대국적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약화로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이 줄어 실적이 악화될 우려가 큽니다.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이나 외국 기업들에게는 달러화 표시 부채 부담을 높이며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 외 지역의 절반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술 기업들도 강력한 환율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또한 달러화 가치가 오를수록 글로벌 경제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7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82포인트 하락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지수도 전장보다 5.99포인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4.5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과 달리 감소한 점이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 판매는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됐습니다. 이에 지난 8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변동폭은 0.6%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제조업 부진 등에도 건조한 흐름을 유지했던 소비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 우려도 한층 커졌습니다. 실제로 경기 침체에 미국인의 69%가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44%는 소비를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경기 확장기가 영원히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 산출에서 가계의 소비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소비가 흔들리면 미국 경기도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레이크우드에서 리커업소를 운영하던 50대 한인 여성이 강도에 피살됐습니다. 지난 반년 사이 이 지역 일대에서 한인 업주가 피살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레이크우드 경찰국은 지난 4일 오후 10시쯤 맥코드마트에서 살인사건 신고 접수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업주 최인자 씨로 확인됐습니다. 업소 내부 감시 카메라 결과 용의자는 20대에서 30대 사이의 흑인 남성으로 최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업소 내 현금이 가장 많을 폐점 시간을 30분 남겨둔 시간에 사건이 발생했고 여성인 최 씨가 업소에 혼자 있을 것을 미리 알았을 것을 추정하여 계획된 범행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폭우와 강풍으로 뉴욕주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등 도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밤 10시쯤에는 메스틱의 포지강에서 보트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도 강풍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최대 60마일의 강풍으로 나무 손상과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 동부와 남부에서는 많은 비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브루클린의 한 학교에서 9살 소녀가 심한 화상을 입어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학생이 화장실에서 라이터를 발견한 후 사용하다가 우연히 교복에 불이 붙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병원으로 급히 이송시켰지만 가슴, 목, 배, 팔에 2도, 3도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에 74,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2층짜리 웨그만스 매장이 27일 개점합니다. 내부에는 샐러드바와 스시바 등을 갖추고 총 100석의 푸드코트 다이닝 공간도 있을 예정입니다. 웨그만스는 뉴욕주에 46개, 뉴저지에 9개, 펜실베니아에 18개 등 동부 지역에 총 99개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지역 농장 활성화와 학교 급식의 신선한 재료 공급을 위해 팜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팜투스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5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뉴욕주에서 재배된 신선한 농산물을 급식 재료로 제공하고 농장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농장에서 최소 30%의 식재료를 구입하는 학군에 급식 한 끼당 25센트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대 로템이 매사추세츠 항만교통공사의 납품 업체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총 2억 7,860만 달러 규모의 통근용 2층 객차 80량을 납품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수주했던 객차 75량 사업을 통해 차량의 품질과 사업 역량을 입증해 시행청의 신뢰를 얻은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로템은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전동차도 수주한 바 있습니다. 하이 패션 모델 김치가 김치치기라는 K-뷰티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을 런칭했습니다. 화장품들은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김 대표는 무대 메이크업을 준비하면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화장품들의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누구나 부담 없이 화장품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격대를 낮춰서 판매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름을 김치치기로 정한 이유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알려졌으면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디케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시니어 골든키 수장강 에이전트님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도 좀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65세가 됐는데 아직 직장에 다녀서 의료보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메디케어에 가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약간 다른데요. 만약 20인 미만의 종업원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계신다면 설사 회사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메디케어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메디케어가 프라이머리 보험이 되어 우선적으로 보험 커버를 하게 됩니다. 또한 20인 이상 고용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회사 보험이 메디케어보다 베네핏이 좋다면 굳이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아도 크레디터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지연 가입 벌금을 내지가 않습니다. 메디케어는 파트 A와 B가 있는데 이미 10년 이상 메디케어 텍스를 납부하셔서 40 크레딧을 채운 경우에 파트 A는 직장보험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월 보험료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러므로 65세가 되었을 경우 메디케어 파트 A만이라도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은퇴하셨을 경우에는 8개월 동안의 특별 가입 기간을 드리므로 이 기간 동안에 메디케어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인 이하일 경우에는 뭐 메디케어를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메디케어를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벌금이 있습니다. 네. 그 메디케어 가입 기간을 지나서 가입하게 되면은 지연 가입 벌금을 내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파트 A와 B와 그리고 파트 D가 다 해당이 됩니다. 파트 A의 지연 가입 벌금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만약 40크레딧 자격을 채우지 못하여 파트 A의 월 보험료 면제 자격이 안 되고 가입할 시간이 지난 후에 파트 A에 지연 가입하실 경우에 월 보험료의 10%를 미가입 기간의 2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또 파트 B의 벌금은 미가입 기간의 매 12개월마다 10%의 벌금을 메디케어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동안 월 보험료에 추가해서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또 파트 D는 63일 이상 연속적으로 처방약 보험을 갖지 못한 경우에 전국 기준 약 보험료의 1%를 파트 D 미가입 기간을 곱한 만큼의 지연 가입 벌금을 약 보험에 가입된 기간 동안 계속 납부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혹시 저소득층일 경우에 좀 메디케어 보험료라든지 다른 의료 보험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네. 이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연방정부하고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가 있고요. 또 처방약 비용을 보조하는 엑스트라 헬프가 있고 또 PAAD가 있고요. 또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라고 이런 주정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연간 소득이 낮거나 소유 자산이 적을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연간 소득 기준, 1인 기준 또는 부부인 경우 또 자산 기준 같은 거는 각 사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에이전트한테 문의하시거나 또는 소셜 워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20년도 메디케어 플랜으로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좀 가입이나 변경 가능한 그런 플랜들이 좀 있을까요? 네. 뉴욕 지역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브롱스하고 또 오렌지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락랜드 카운티의 HMO 플랜으로서 아주 좋은 플랜이 새로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저지 지역의 경우에는 작년에 설립된 그 독립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에서 여러 플랜들과 또 계약을 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어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시는 시니어 분들께서 이런 보험에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경우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므로 또 에이전트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참 알찬 정보 가져가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니어 골든키 수장강 에이전트 만나서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